어떤 고양이는 대충 키워도 10년 동안 아픈 적이 없고, 또 어떤 고양이는 지극정성으로 돌봐도 병원비로만 500만 원을 넘게 썼습니다. 저는 처음 키운 고양이가 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고양이는 내가 밥 주고 놀아주고 화장실만 치워주면 되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3년 전 새로운 가족이 되었던 가을이는 같이 지낸 지 한 달 만에 귀진드기 그리고 다리 장애, 심장병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전에 키웠던 고양이들보다 케어를 더 잘해줬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아이마다 집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도 있구나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제가 가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고민해서 나온 답이 기본에 충실하자입니다. 고양이들은 놀고, 먹고, 싸고, 자는 게 전부인 동물이에요. 이 환경을 최대한 쾌적하게 해준다면 집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거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양이를 키우며 필요한 필수템들 6가지를 저의 주관적인 생각을 담아 어떤 용품들을 선호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료입니다. 사료는 정말 고양이마다 천차만별이라고 생각해요. 아기 고양이, 성묘, 노령묘, 나이마다 먹는 사료가 다르고 또한 고양이들마다 체질이 달라서 같은 사료를 먹여도 어떤 아이는 설사하고 어떤 아이는 또 괜찮아요. 그래서 배변 상태를 항상 체크를 해주며 사료를 바꿔야 하고 처음부터 잘 맞는 사료를 찾았다면 정말 좋지만 찾지 못했다면 집사도 고양이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아무 사료를 살 수는 없으니 저는 무조건 오래되고 브랜드 규모가 큰 곳의 사료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로얄 캐닌 사료만 사용하고 있어요. 2024년 볼드모트 사료로 인해 난리일 때 무서워서 검증되지 않은 다른 사료는 못 사겠더라고요. 혹시 몰라 잘못된 사료 섭취로 인해 생기는 증상들을 표로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증상이 있다면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세요. 두 번째는 수분 섭취를 위한 물그릇입니다. 고양이는 갈증을 잘 못 느끼는 동물이라 집사가 적극적으로 수분 섭취를 유도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신장에 부담이 누적되어 만성 신부전으로 이어지거나 소변이 너무 농축되면 미네랄이 결정화되어 결석이 생기기 쉽다고 해요. 수컷 고양이는 요도가 좁아서 결석이 막히면 응급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물을 잘 마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해요. 고양이들은 그릇이 너무 좁거나 깊으면 수염이 그릇에 닿아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물그릇은 넓고 얕은 그릇을 사용한다면 고양이가 편하게 물을 마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고양이가 물을 잘 먹지 않는다면 물그릇의 위치도 변경해보고 여러 곳에 배치해주세요. 사료 옆에 두면 먹이 주변 물은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느껴서 안 먹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는 순환식 음수대를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고양이들은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물은 더 안전하고 신선한 물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물을 너무 안 먹는다면 물에 불린 사료를 주거나 습식 사료를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고양이 화장실입니다. 크기는 고양이 몸 길이의 1.5배 정도를 추천드리고 아기 고양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처음부터 큰 걸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차피 금방 크기 때문이고 높이 때문에 못 올라간다면 작은 계단을 만들어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밀폐형 화장실은 환기도 잘 안 되고 안에서 세균이 번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픈형을 추천드려요. 밑에 사막화 방지 패드를 까시면 모래 날림이 덜 할 거예요. 고양이가 여러 마리라면 화장실은 최소한 한 마리당 한 개씩은 있어야 해요. 네 번째는 고양이 모래입니다. 모래는 대표적으로 두 종류가 있어요. 벤토나이트와 두부모래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모래 전부 사용해 봤는데요. 벤토나이트는 먼지 날림과 사막화 그리고 그루밍 시 고양이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벤토나이트 모래를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두부 모래를 사용 중인데 일반적인 두부 모래는 입자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기호성이 떨어져요. 무게도 가볍고 먼지 날림도 벤토나이트보다 적지만 이런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찾고 찾다가 벤토나이트와 매우 유사한 입자를 가진 두부 모래를 발견했어요. 현재 이 모래만 쓰고 있고 고양이 모래에서 중요한 것이 탈취력, 사막화, 먼지 날림인데 이 모래는 탈취력이 정말 역대급입니다. 이보다 탈취력이 좋은 모래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혹시 이 모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캣타워와 스크래쳐입니다. 캣타워 없어도 잘 살지 않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살긴 살아요. 근데 행복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저는 고양이를 키운다면 캣타워는 무조건 사야 한다고 생각해요.
캣타워 하나만으로도 정말 많은 부분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이에요. 네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높은 곳은 안전한 곳이라고 느끼는 본능입니다. 야생에서 고양이는 높은 곳에 올라가 포식자를 피하고 주변을 관찰했어요. 집고양이도 이 본능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높은 공간이나 은신처는 고양이가 안정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고양이는 자기만의 영역이 필요합니다. 고양이는 영역동물이에요. 캣타워는 고양이에게 여기는 내 구역이라는 공간을 만들어줘요. 특히 여러 마리를 키울 때 각자의 공간이 생겨서 갈등이 줄어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운동 부족 해소입니다. 실내 고양이는 야생 고양이에 비해 운동량이 훨씬 적어요. 캣타워를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근육 유지와 비만 예방에 도움이 돼요. 네 번째는 발톱 관리입니다. 대부분의 캣타워는 로프나 거친 소재로 감겨 있어요. 스크래쳐도 필요하지만 캣타워가 그 역할을 대신해 줄 수도 있어요. 제일 좋은 건 스크래쳐도 같이 구매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이가 여기에 발톱을 갈면서 자연스럽게 발톱 관리가 되고 가구 스크래칭도 줄어들 수 있어요. 혹시 어떤 캣타워를 구매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 보세요. 여섯 번째는 장난감입니다. 고양이에게 놀이는 단순한 재미가 아니라 본능을 충족시켜주는 필수 활동이에요. 고양이는 하루에 수십 번 사냥을 시도하도록 진화한 동물이에요. 실내에서는 사냥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장난감으로 이 본능을 채워줘야 해요. 충족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어요. 놀이는 뇌를 자극하고 집중하게 만들어서 우울감과 무기력함을 예방해요. 장난감은 고양이마다 좋아하는 것이 달라서 아기 고양이라면 최대한 종류별로 많이 구매해 보세요. 그러다 반응이 좋은 장난감을 발견하실 거예요. 그럼 그 장난감으로 계속 놀아주다가 질려하면 또 다른 장난감을 구매해보고 이런 식으로 장난감을 계속 구매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집사님들도 가끔씩 너무 피곤하고 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를 위해서 자동 장난감도 한 개 정도 구매해 두시면 좋을 거예요. 아니면 요즘 유튜브에서 고양이를 위한 영상도 많이 올려주니 그걸 틀어주셔도 좋고요.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는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고양이 용품 6가지에 대해 말씀드려봤습니다. 제일 좋은 용품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구매하고 유행하는 용품이 아니라 내 고양이 마음에 들고 집사님도 만족하는 용품이 제일 좋은 용품이라고 생각해요. 고양이 모래와 캣타워, 어떤 걸 사야 할지 고민이신 집사님들이라면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고 혹시 집사님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용품들 중 공유하고 싶으신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도 공유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